분명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쩍 늙었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깜빡하는 일도 늘어나고 예전보다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같은 60대라도 차이는 상당합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다니고 운동을 하며 활기차게 생활하는 반면 누군가는 몇 년 사이 체력과 활동량이 크게 떨어집니다. 물론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에 따라 건강하게 나이 드는 속도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특히 조심해야 할 노화를 앞당길 수 있는 7가지 생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은 너무 흔해서 자신도 모르게 매일 반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는데 활동량까지 줄어들면 이런 변화가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처럼 큰 근육이 약해지면 걷기,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평범한 동작도 점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국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30분 정도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다면 중간중간 일어나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못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으면서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는 하는데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아침에는 밥에 김치, 점심에는 국수, 저녁에는 죽이나 간단한 반찬. 분명 3끼를 먹었는데 하루 식사를 돌아보면 단백질 식품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 끼니 단백질 식품을 적절하게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계란, 생선, 두부, 콩, 살코기, 우유나 유제품 등 본인의 건강 상태와 소화 능력에 맞는 식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가 밥과 김치뿐이었다면 계란이나 두부를 추가하는 식입니다. 다만 신장 질환 등으로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임의로 섭취량을 늘리기보다는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걷기만 하고 근력 운동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걷기와 근력 운동은 역할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다리와 몸통의 근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덤벨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가벼운 밴드를 이용한 운동, 이런 간단한 동작도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경험이 거의 없다면 무리해서 시작하는 것보다 안전한 범위에서 조금씩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통증이나 심혈관 질환 등으로 운동에 제한이 있다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료진에게 적절한 강도를 확인하세요. 네 번째는 수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수면 부족이나 낮은 수면의 질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신체 회복과 기억, 감정 조절 등 여러 기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고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줄여보세요. 늦은 시간 과도한 음주나 카페인 역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골이가 매우 심하거나 자다가 숨이 멈춘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지나치게 졸린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증 같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관계가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은퇴하거나 자녀가 독립하면서 사람을 만날 기회가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식사도 혼자 하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사회적 관계와 활동은 정신적인 즐거움뿐 아니라 인지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하기,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동네 산책 모임에 참여하기, 취미 활동을 시작하기,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 사람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도 건강한 노년을 위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오랫동안 이어진 음주와 흡연 습관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끊는다고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흡연은 심혈관 질환, 폐질환, 여러 암 등 다양한 건강 문제의 위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금연은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술 역시 많이 마실수록 건강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음주량이 많다면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바꾸겠다는 목표보다 오늘 한 가지부터 바꾸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몸의 변화를 무조건 나이 탓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최근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계속 빠진다, 평소보다 숨이 많이 찬다, 계속 피곤하다,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식욕이 크게 떨어졌다, 이런 변화가 생겨도 60 넘으면 다 그렇지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상이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닌 다른 건강 문제가 숨어있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갑작스럽거나 심한 증상은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의료기관에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자신의 건강 지표도 꾸준히 확인하세요.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몸의 작은 변화를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를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
부족한 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드는 생활, 흡연과 과도한 음주, 그리고 몸의 변화를 모두 나이 탓으로 넘기는 습관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 있었나요? 7가지를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시작해보세요. 식사에 계란 하나를 추가해도 좋고 10분 더 걸어도 좋고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도 좋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습관이 쌓이면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백년해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